아버지, 그게 뭐예요? 왜 엄마 장례식에서 유골함이 또 나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이건 내 엄마보다 먼저 떠난 내 다른 아이다.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누군가는 손에서 국화꽃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날 장례식장은 울음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저는 오늘 제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또 다른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 이름은 강필수입니다. 올해 72이지요. 아내 정분옥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안실 안쪽 국화꽃이 가득 놓인 빈소 앞에서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하얀 국화 꽃잎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간 뒤였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상주복을 입고 영정사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째 진우는 조물록을 정리하고 있었고 막내딸 수진이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도자기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유골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출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우가 제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아이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흰색 도자기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세월에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랜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지훈 1978년, 1981년.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패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지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네, 처음 듣는 게 맞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둘째 진호가 조물록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그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자식의 시선이 제 손 안의 작은 유골함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게 대체 뭡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옥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때도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지훈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의 존재를 끝내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지훈은,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희들의 누나입니다.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누군가의 작은 대화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요? 저희한테 누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978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살이었지요. 진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셨습니다. 평생 모르고 가셨지요. 그럼 대체 어떻게... 진우가 다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도 모르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대체 무슨...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우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말이다.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란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때로는 끊어지고, 때로는 숨겨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진호가 손을 뻗어 유골함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다시 코트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날이다.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지금 하셔야죠.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이런 걸 꺼내시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아들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노, 혼란,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아버지는 평생 이 아이를 너희에게 보여주지 못한 채 죽을 것 같았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평생?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 그렇지요. 40년 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장례식장 밖에서 차량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빈소 안의 네 사람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분호가 미안해요. 이제야 말하게 됐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면 제 남은 인생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지훈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무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장례식장 복도를 지나 안쪽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2개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버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자식은 제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치 피고인을 신문하는 판사들 같았습니다. 진호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유골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흰 도자기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훈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아이였다.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혼의 자식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지는 않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했었다. 1977년 봄이었지. 28살 때였어. 진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랑은 31살에 결혼하셨잖습니까? 1980년에요. 맞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집을 나갔어. 왜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이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했다. 아이를 안으려 하지도 않았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진호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는 겁니까? 그렇다. 저는 유골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반 정도였다. 혼자서 말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몸이 약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지. 병원을 들락날락했어.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1981년 겨울이었다. 폐렴이 왔고 그대로 가버렸다. 새 돌도 채 안 된 나이였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혼자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렇다.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장례도 혼자 치렀다. 조그만 화장터에서 말이야. 하얀 관이 얼마나 작던지. 진우가 탁자를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유골함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왜 숨기신 겁니까?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너희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 하셨다. 별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렇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재혼할 때였다. 1980년 여름이었지. 난 분옥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 첫 결혼 이야기, 지훈이 이야기까지 전부 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강 둔치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던 날이었습니다. 필수 씨, 분옥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는 이제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분옥 씨,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맞아요. 하지만 특히 나중에 아이들 낳으면요. 그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분옥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혼란만 줄 뿐이에요. 알겠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난 약속했다. 평생 말하지 않겠다고. 진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45년을 지켰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떠나시는 마당에 더 이상은 못 숨기겠더구나. 지훈이도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시려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유골함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 어머니 곁에 함께 묻어드릴 생각이다. 뭐라고요?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알고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분옥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야. 사과요? 그래. 저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난 평생 지훈이를 잊지 못했다.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가끔 밤마다 지훈이 생각을 했지. 그게 분옥이한테 미안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묻어드리면 분옥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혼자만의 생각이십니다. 알고 있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다. 내일 하관할 때 지훈이도 함께 묻을 거야. 아버지,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유골함을 다시 코트 안에 넣었습니다. 출관 시간이다. 나가자. 아버지,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충분히 했다.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분호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안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묘지에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요. 하관식은 다음 날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안쪽 유족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 찬바람이 휘익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훈이의 유골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골함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하관식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했다.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의 유품 가방이 옷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안경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분호기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필수 씨에게. 분호기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흰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펼쳤습니다. 필수 씨, 첫 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이미 떠났겠지요. 미리 쓰는 편지라 조금 이상하네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적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필수 씨, 지훈이를 제 장례식에 데리고 와주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입니다. 편지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 때문에 울던 밤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결혼 초기 당신이 악몽을 꾸던 날들이 있었지요. 작은 아이가 나오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깨어나서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여름이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분호기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당신이 지훈이에게만 머물러 있을까봐, 우리 가족이 온전히 시작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인 부탁이었지요.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필수 씨, 40년을 함께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 만큼 지훈이도 사랑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죄책감도 당신 혼자 품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훈이를 우리 곁에 두세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었다고. 비록 짧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가족이었다고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필수 씨,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지훈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부디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분홍 올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이를 생각하며 마음껏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진우와 진호도 함께였습니다. 세 자식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남긴 편지다. 편지요?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봐라. 진우가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이와 진우가 양옆으로 섰습니다. 셋이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는 데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를 받아들이셨던 거네요.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지훈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저는 유골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진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내일 지훈이 누나도 함께 묻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누나 어떤 아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의 지훈이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여린 몸, 커다란 눈, 가느다란 웃음소리. 착한 아이였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착한 아이였어.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일 꼭 인사드릴게요. 지훈이 누나한테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가족이 온전해질 거라는 것을요. 하관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 장례식장 앞에 영구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지훈이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천천히 영구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진우와 진호가 뒤따랐습니다. 몇몇 친척들도 함께였습니다. 영구차 안 흰 천으로 덮인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호기의 유골함을 먼저 올려놓았습니다. 오른쪽에 말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비워두었습니다. 수진이가 지훈이의 유골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호기 곁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진우가 국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편히 가세요. 국화를 분호기의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누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저는 동생 진우입니다. 국화를 지훈이의 유골함 앞에 올렸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역시 국화 두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함께 가세요. 국화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국화를 올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지훈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누나 저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새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영구차 문을 닫기 전 저도 국화를 꺼냈습니다. 두 송이였습니다. 먼저 분호기에게 올렸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소.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살 수 있었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구나. 늦어서 정말 미안하오.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아빠가 너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좁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었지. 미안하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국화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동생들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히 가렴.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영구차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와 세 자식이 함께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벗어나 도로로 나섰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묘지가 있는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구덩이가 2개 파여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로 가까이 말입니다.
저는 분옥이의 유골함을 먼저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유골함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진우가 흙을 한 줌 집었습니다. 천천히 뿌렸습니다. 진호도 수진이도 차례로 흙을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흙을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뿌렸습니다. 여보 지훈아 잘 가시오. 흙이 유골함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나머지 흙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2개의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란히 서로를 바라보듯 말입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에는 고 정분옥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고 정지훈 지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2 비석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엄마, 누나 여기서 함께 계세요. 저는 2 봉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햇살이 산등성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그런가? 네. 어머니도 지훈이 누나도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매년 성묘 올 때 지훈이 누나한테도 인사드릴게요. 고맙다.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지훈이 누나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떤 아이였는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 집에 가면 얘기해 주마.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이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묘지를 내려다보며 바람을 맞으며 햇살을 느끼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으로만요. 여보 지훈아,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함께 있게 되었어. 미안했고 고마웠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누나는 어떤 아이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예뻤단다. 작은 종소리 같았지. 그리고 손이 아주 작았어. 아빠 손가락 하나만 한 손으로 꼭 쥐곤 했단다. 진우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래, 평생 보고 싶었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함께 계시니까 누나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누나 사진도 있어요? 응, 한 장 있단다. 앨범 어딘가에. 찾아서 거실에 걸어요. 가족 사진이랑 같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아버지는 좀 쉬세요. 고맙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옥이의 옷장이 보였습니다. 화장대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45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소? 지훈이랑 함께 말이오.
우리 아이들 좋은 아이들이지요? 당신이 잘 키워줬소.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가족으로 말입니다. 분옥이도, 지훈이도, 저도, 그리고 새 자식들도 모두 함께 있는 가족으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삶의 길에서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 속 작은 희망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남았나요? 작은 생각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감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행복입니다.